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곽상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종부세 대응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주택수에 따라서 보유세가 어떻게 과세될까요? 과세 방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죠. 먼저 1세대 1주택자입니다. 1세대 1주택을 보유하면 이 정부에서 해마다 4월 말에 이제 발표한 기준시가가 있어요. 이게 이 개별주택 가격이 있고 공동주택 가격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9억이 넘지 않는 이상 종부세는 부과되지 않고요. 그리고 시세로 환산하면 대략 이제 13에서 15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이하의 이제 주택, 그거보다 더 싼 가격의 주택은 과세가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부세가요. 그리고 참고로 1주택을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각자 6억 원까지는 종부세가 비과세되기 때문에 이 기준시가 12억 원까지는 종부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1주택을 단독 명의로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종부세가 과세되더라도 만약에 60세를 넘었거나 나이가 아니면 오래 보유한 경우에는 최대 80%까지 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에 세부담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1주택을 단독 명의로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세금을 얼마 내지 않겠다, 종부세 얼마 안 나오겠다, 이렇게 예측을 해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1세대 2주택 이상의 자의 경우에 한번 생각해 보죠. 1세대 2주택자의 경우. 자, 1세대 2주택이면 일단 주택이 두 채니까 뭔가 조금 더 가중될 것 같죠? 생각해 보면 종부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단 한 개인의 이제 2주택 모두가 조정 대상 지역, 투기 지역 같은 거죠. 요거는 이제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거나 아니면 정부에 걸쳐서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이제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주택 소유 형태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가지고 종부세는 개인별로 과세되기 때문에 먼저 이제 개인별로 기준시가를 합계하고 후에 이제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되고요. 만약에 과세가 되는 경우에는 중과세를 또 검토를 해줘야 돼요. 그럼 이제 종부세 대응 전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이게 우선 처분하는 방법을 생각해보죠. 주택을 이제 제3자 등에게 양도를 해가지고 주택 수를 줄이는 방법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처분을 하면 주택 수가 줄어드니까 이제 2주택 아니면 1주택 이렇게 줄어들 수 있죠. 그래서 세부담을 줄이는 방식인데요. 이 처분할 때 아니면 또 양도소득세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여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증여를 해가지고 주택 수를 줄여본다. 이때도 이제 종부세는 재산금액이 커질수록 세금도 많아지니까 결국 누진세를 피하기 위해서 증여를 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보유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증여를 한다면 이제 세금이 절감되는 효과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례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죠. 만약에 서울에 살고 계시고요. 여러분이 이제 2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기준시가가 주택 모두 6억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이제 주택 중에 이제 한 채를 배우자한테 증여하는 경우에 세금 효과가 얼마나 나올까요? 자, 보시면은 이 표를 한번 보시죠. 표. 거기 증여받은 배우자의 세금 증가분이 있습니다. 그 증여한 사람의 세금 감소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증가하는 세금과 감소하는 세금을 이제 가감해보면 증감한 세금이 나오겠죠. 이 표에 보시면 일단 증여받은 사람은 증여세를 냅니다. 6억 원에서 증여공제 6억을 빼면 빵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6억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 배우자니까 6억을 공제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취득세가 있습니다. 취득세는 6억에다가 12% 중과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6억 원의 12%인 7,200만 원을 내게 돼 있고요. 취득세가 좀 큽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6억 원에다가 60% 곱하고 재산세율을 곱해가지고 결국에 81만 원의 재산세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7,281만 원의 이 배우자의 세금 증가분이 있게 되겠고요. 증여한 사람은 세금이 얼마나 감소할까요? 보시면은 재산세 6억에 60% 곱해서 재산세율을 곱하면은요 81만 원의 재산세가 절감됩니다. 고작 81만 원. 그리고 종부세는 매년 300만 원이 나오니까요. 보유하고 있으면. 그래서 300만 원을 아낄 수 있겠죠. 그래서 381만 원이 이제 감소분이 됩니다. 그래서 728만 원에서 381만 원을 빼보세요. 증가하는 세금이 순수하게 690만 원이 증가합니다. 6,900만 원이. 결국 6,900만 원 세금이 증가했어요. 오히려 증여를 하면. 그래서 1년 기준으로 분석해 보면 이 취득세가 7,200만 원이 발생했는데 절감되는 종부세는 3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보유세가 많다고 이제 증여를 해버리면 단기적으로 오히려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고요. 이 분석기가 5년에서 10년 정도로 늘려도 5년 동안 종부세가 아껴지면 1,500만 원 아낄 수 있고요. 10년 동안 종부세를 아꼈다고 치면 300만 원 곱하기 10 해보세요. 3천만 원이 아껴집니다. 근데 이제 증가하는 세금이 얼마였어요? 7,200만 원이었어요. 결국에는 늘어나는 세금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부담 절감 효과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증여를 하게 되면. 그렇다면 이번에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방법 한번 생각해보죠. 예, 다주택자가 종부세를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만 이 등록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종부세를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게 아니고요. 이 주택 면적이나 취득 또는 등록 시기에 따라서 종부세 비과세 요건을 달리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리를 해볼게요. 이 표를 만들어 왔는데 표 한번 띄워주시죠. 예, 표 있죠? 그거 한번 보시면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 2018년 4월 1일 전에 등록하거나 후에 등록하거나 한번 따져볼게요. 그리고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취득 후 등록한 경우 이렇게 세 가지 경우의 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지역 요건은 조정 대상 지역인 경우와 조정 지역 외의 경우에 이제 나눠볼 수 있고요. 주택 규모 요건은 없습니다. 2018년 4월 1일 전에는 그리고 4월 1일 이후도 마찬가지인데요. 2018년 9월 14일 이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기준 시가 요건이 좀 있습니다. 원래는 6억 원이었고요. 계속 있어요. 6억 원으로. 그 의무 임대 기간도 5년, 8년, 그리고 8년 이렇게 달라졌죠. 그래서 이걸 좀 따져보셔야 되고요. 다만 이제 2020년 8월 18일 이후에는 아파트를 제외한 다세대 주택이나 오피스텔 요거에 한해서 임대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 기간이 좀 길어지고 이 8년까지 대신에 8년 동안 임대를 하게 되면 요때는 임대사업자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대사업자 등록 오랫동안 임대업을 하실 거면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게 훨씬 더 세부담 입장에선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2020년 8월 18일 이후부터 아파트 제외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다세대 주택 오피스텔 요거 임대 등록할 수 있으니까 요거 챙겨 두시고 이날 이후에 이제 자동 말소나 자진 말소한 임대주택들은 더 이상 이 종부세 합산 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어서 요것도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종부세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부분은 그거예요. 내가 종부세 줄이려고 증여를 해야 되냐? 굳이 증여할 필요는 없다. 그걸 줄이려고. 그리고 증여 때문에 더 늘어나는 세금이 많다.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게 좀 더 유리할 수 있다. 대신에 그 요건이 있다. 그러니까 아까 표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기준시가 요건이 있고요. 그리고 의무 임대 기간이 적어도 8년 이상 의무 임대 기간이 필요하다. 그래야지 혜택을 볼 수 있다. 이 정도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까지는 이제 종부세 대응 전략을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